올해 74세인 한 여성의 어머니는 딸의 재산 600만 위안, 한화로 약 1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빼앗기 위해 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딸은 정신병력도 없고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없었는데 그녀를 어떻게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큰딸과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큰딸의 사유와 함께 막내딸 주진홍을 집어넣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강제 입원한 주진홍은 자신은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이곳에 가두었는지 모르겠다며 병원에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주진홍에게 자신만 모를 뿐 당신은 현재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니 병원에 입원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은 일종의 착각 증상인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도로 예민해져 그것을 이룰 때까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병원에 감금된 주진홍은 방송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주진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난통시 제4인민병원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정신병에 관련된 2종류의 약을 처방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준 약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하루가 조용하고 아무렇지 않으나 만약 약을 먹지 않으면 간호사들이 들어와 제 몸을 묶고 잔혹한 구타와 전기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이 편지를 받은 기자는 이번 사건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일 것으로 판단하고 그녀의 편지에 주목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보낸 지 이틀째 되던 날, 주진홍의 어머니는 법원에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양도해달라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첫째 딸도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주진홍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차 병원에 면접을 요청했더니 병원 업무과에서는 그녀의 어머니 동의 없이는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며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의 인터뷰를 포기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기자는 4개월 동안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를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느 곳에 아주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는 사람처럼 눈에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머리가 흥크러져 있었으며 몸도 상당히 말라 있었습니다. 기자를 만난 그녀는 이곳에서는 거의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가둬두기 때문에 걸을 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자와 나누는 대화는 병원에서 다 듣고 있으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게 펜과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한 통 써줄 테니 돌아가 써보라며 한 페이지에 빼곡히 적어주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감금하고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해 이곳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곳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정상적인 사람도 미쳐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곳에 가둔 이유는 제 전 재산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둬둔 후 법원에 딸이 정신병이 있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자신 앞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진홍이 청춘을 바쳐 일해서 번 돈인데 그들의 수작에 전 재산을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처음 사진 속의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밝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1995년 난징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해 일본어 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번역 일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번역사로 일하며 자리를 잡은 그녀는 일본인 남편을 만나 결혼에 성공해 아이 하나를 낳고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던 그녀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보며 가난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대도시의 아파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폐와 일본 엔화의 가치 차이는 몇 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일본에서 번 돈으로 중국의 아파트 서너 채를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북경과 상해 난통에서 제법 값이 나간다는 아파트를 2채 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본에서 하는 번역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중국에 사둔 아파트를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해 임대 수익으로 나오는 돈은 모두 어머니가 사용하라며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이때부터 딸의 아파트를 임대해 놓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돈 한 푼이 없어 끼니를 걱정하고 외식 한번 할 수 없었던 그녀가 이제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2008년 일본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자 주진홍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미래가 창창했던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중국 아파트 사는 데 써버리고 수개월 동안 수입이 없이 지내다 보니 카드값도 낼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생계가 막막해 부동산이 급등해 있는 상해와 북경의 아파트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홍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생활이 힘드니 아파트를 팔아 돈을 좀 마련해야겠다며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현재 아파트 세 채는 모두 임대를 내놔 매달 임대료를 잘 받고 있는데 팔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물었습니다. 처음 집을 구매했을 때보다 현재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뭐하러 팔려고 하냐며 만약 아파트를 팔면 더 이상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을 텐데 그럼 자신은 어떡하라는 것이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그녀는 직접 나서서 우선 집 한 채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에게 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진홍이 정신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친구들은 똑똑하고 성격이 밝은 그녀가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이 일본인 남편과 일본에서 결혼식을 한번 올리고 중국에서 결혼식을 한번 올리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큰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신변에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 같고 흉기를 들고 달려들 것 같아 항상 심장이 두근거려 외부 활동을 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일본으로 돌아간 딸은 정신이 이상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자에게 묻기를 당신이 만약 정신병이 있다면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절대로 모를 겁니다. 정신병은 옆에서 누가 말해줘야 알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내 딸을 치료받게 한 것입니다. 아파트 임대 수익으로 한 곳에서 한 달에 2,700위안, 50만 원씩이나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걸 비워준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구해야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얼마 전 딸이 달라고 해서 준
3층짜리 건물에서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아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버리면 더 이상 수입이 없으니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혹시 딸이 다른 사람에게 속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탕메이는 딸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가둬버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두려고 했는데 딸이 말을 듣지 않아 중증 환자는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탕메이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홍은 막내이고 첫째 딸의 남편이자 큰 사위가 마침 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 사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큰 사위는 막내가 정신병원 입원 사유가 없고 진단서도 없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으나 어머니가 그럼 진단서만 발급받아오면 도와줄 수 있냐고 묻자 그렇게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탕메이는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큰 사위는 그 진단서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장모님이 막내를 정신병원에 가둔 후 부동산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해놓으면 살해하겠다고 하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 가짜 진단서 하나로 주진홍은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기자가 그때 사건을 취재하면서 가짜 진단서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큰 사위는 경찰에서 해고되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큰딸과 가족들은 탕메이란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주진홍은 정신병원에 갇힌 후 간호사와 의사에게 수시로 자신은 정상이니 제발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돈벌이에 치중했던 의사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의 가혹행위는 시작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약을 먹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만약 약을 먹지 않으면 감금, 구타, 폭행, 심지어는 전기 고문까지 가며 정상적인 사람도 정신 이상으로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 그녀가 입원했을 당시 진단서가 가짜이니 다시 진단을 받아 정상으로 판정이 된다면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다시 조사를 해보자며 그녀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른 후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짐을 챙기고 있던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짐을 싸나오려던 그녀는 다시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병원 앞에서 더 이상 조작을 멈추고 그녀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현재 중국 내에는 503개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들 모두 위와 같은 테스트를 거쳐 통과를 해야만 환자를 풀어줄 수 있다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진홍이 정신병원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는데 하나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머니의 동의가 있으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도는 완고해 절대로 딸을 풀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진홍이 입원한 후 수개월 동안 정신질환 약을 복용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시험이니 약을 줄이고 안정을 취한 후에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기자가 취재한 영상이 방송으로 나가자 어머니를 욕하는 수만 건의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녀는 사건이 심각해지는 것을 알고 진홍을
정신병원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진홍을 집으로 데려온 후 딸이 어느 누구와 대화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려던 진홍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묻자 어머니는 말을 가로막으며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홍이 기자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어머니는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딸을 집으로 데려온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홍의 신분증과 여권, 카드, 통장을 빼앗아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같이 기 싫었던 그녀는 집에서 탈출하려고 했으나 당회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고 외부인과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머니에게 진홍은 정상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진홍의 절친 또한 경찰을 불러 집에 감금되어 있는 그녀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노력 끝에 진홍이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자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도 딸과 같이 들어가 살겠다며 우겼는데 여성단체에서 반대하자 딸의 신분증과 여권, 카드를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진홍은 신분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진홍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재발급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분실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발급이 안 돼 만료기간까지 기다렸다 재발급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 일본에서 치료를 마친 후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말끔한 복장으로 나타나 자신의 부동산 세 채를 포함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자신이 강제 입원해 있던 제4 정신병원을 찾아가 자신을 가두었던 간호사와 의사에게 당신은 내가 정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 왜 그랬어? 라며 물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온 그녀는 맑은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삶이 너무 좋다며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